안녕하십니까. 부천 월천TV의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가 쉐어하우스 운영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대학교들이 계속 개강일이 미뤄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개강을 했더라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제로 쉐어하우스 운영자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들의 개강일은 보통 이제 3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10일인데도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하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쉐어하우스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몇 개 그냥 조금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3월 2일 날 원래 개강을 하기로 이제 공지가 당연히 됐었겠죠.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당연히 3월 2일, 3월 초에 대학교들은 이제 개강을 하는 거를 다 학생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제 대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공지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쪽 옆에다가 제가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옆에 보시는 게 2020년 2월 6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2020년 1학기 학사 일정 변동 등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개강일이 3월 2일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 16일 그러니까 2주 뒤로 연기를 하고 종강일은 동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4일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이제 이때부터 재택 수업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재택 수업을 3월 16일 결국에는 오프라인 개강을 못하고 3월 16일부터 1주차, 2주차를 재택 수업으로 하겠다. 이때부터는 이제 재택 수업에 대해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었을 때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원래는 2월 말 정도에 입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영향으로 재택 수업으로 이제 대체하기로 발표가 딱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입주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일이 계속 뒤로 미루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계약은 뭐 당연히 3월 초부터 뭐 아니면 2월 중순부터 계약은 되어 있더라도 학생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다는 부분이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쉐어하우스 운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었고요. 그 뒤에 3월 5일이죠. 그러니까 3월 4일에 공지가 되고 3월 5일에 결국에는 생활관, 그 기숙사도 이제 당연히 입사하는 그 기간을 뒤로 미루게 되면서 나머지 생활비를 환불해 주겠다는 이제 공지입니다. 이게 좀 크죠. 왜냐면 결국에는 학교에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 많은 기숙사 인원들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돈을 다 환불해 줘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3월 12일에 또 공지가 올라온 내용인데요. 재택 수업을 이제 좀 변경하겠다. 아이클래스라는 뭐 저런 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나 봐요. 왜냐면 모든 학교에서 저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나 뭐 밴드 같은 걸로 수업을 대체한다는 그 내용이 3월 12일에 올라왔었고요. 그 뒤에 좀 이 부분이 좀 큽니다. 이것도 3월 20일에 올라온 내용인데 재택 수업이 결국에 이제 더 연기가 된 겁니다. 일주일 정도 더 연기가 된 거죠. 결국에는 종강일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3월 20일에 똑같이 공지가 하나 더 올라옵니다. 이거는 생활관 있죠? 생활관. 결국엔 또 생활관 연기를 하게 됨으로써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은 뭐 저나 뭐 일반 임대사업자들은 어떤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학교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약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도 학생들한테 지금 입사도 안 했는데 돈을 받는다면 과연 그 학교 완전 이름에 먹칠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이제 여기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돈을 환불해 줘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또 생겨버린 거죠. 그 다음에 공지가 이제 또 3월 27일에 올라오게 됐는데 똑같습니다. 재택 기간을 계속 일주일씩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사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일주씩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일주씩 미루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학교에서는 전체 학자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미루면서 재택으로 하면서 나중에 뭐 오프라인 강의를 뭐 오픈할 수도 있고 오픈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섣부르게 1학기 전체를 그냥 우리는 뭐 재택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 100%입니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학자금 내가 낸 거 반값으로 해달라 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도 계속 일주일씩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3월 27일에 똑같이 또 생활관이 미뤄진다는 뭐 공지가 또 올라왔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4월 3일 얼마 전에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안에 표를 보시면 재택 수업 기간이 5월 9일까지 미뤄졌습니다. 4월 3일에 올라온 공지인데 한 달을 미룬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주일씩 하다가 한 달을 밀어버렸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다른 학교들이 1학기 전체를 재택으로 하겠다, 그런 학교들이, 메이저 학교들이 그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이제 한 학기 전체를 통으로 해버릴 수는 없고 눈치를 보면서 한 달 뒤로 밀어버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밑에 딱 써있죠. 출석 수업 시작 5월 11일. 웃긴 얘기죠. 뭐 제가 볼 때 5월 11일에도 출석 수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출석 수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조금 주기 위해서 저렇게 써놓은 것 같고, 결국엔 종강일도 한 달 뒤로 미뤄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원래는 저 기간에는 대학생들이 놀아야 되는 시간인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국에는 한 달이 다 미뤄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기사 하나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건국, 숭실, 이화대 등 25개 대학교 1학기 전체 온라인 추진. 그 오른쪽에 작은 표 한번 빨간색 표 보십시오. 1학기 전체를 통으로 날리겠다는 데가 지금 뭐 건국대, 숭실대, 이화여대 등이 있고 무기한 연기 좀 크죠. 1학기 전체보다 더 큰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무기한 연기하겠다. 그 밑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서울대,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들이 지금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좀 큽니다. 진짜 무기한 연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쉐어에 살면서 굳이 재택 수업, 온라인 강의를 뭐 쉐어하우스에서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쪽 뭐 저희가 인천 인하대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쉐어에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이 멀기 때문에 원룸이나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한으로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그 학생들이 지금 살 이유가 없거든요, 쉐어하우스에.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저희한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냥 보증금은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당장 나가고 그냥 월세를 안 내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더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1학기 전체가 온라인화되고 2학기까지 만약에 온라인화가 된다면 그건 정말 쉐어하우스 운영자들한테 정말 큰 피해가 가게 될 겁니다. 먼저 아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쉐어하우스 운영자들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살고 있던 재학생들은 그나마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나 3학년 애들이 기존에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쉐어하우스에 거주할 가능성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1학년이 아니라 2, 3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학교 그래도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너 무조건 집에 와서 공부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그나마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1학기 전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재학생들 중에서도 계약을 해지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쉐어하우스 3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 퇴실을 진짜 했습니다. 한 명은 재학생이었고 한 명은 신입생이었는데 결국에 2명의 친구들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4월 초 정도에 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면 3월 한 달간의 월세를 낸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보증금을 2달치를 받습니다. 월세의 2달치. 근데 그 친구들은 월세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보증금 2달치를 날리면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뭐냐면 보통 저희는 6개월에 계약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3개월에 월세만 내고 나머지는 나간 거죠. 그럼 저희는 6개월을 다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3개월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은 날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의 쉐어하우스라는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쉐어하우스의 특징은 학생들을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을 3월 달부터 8월 말까지 6개월 계약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받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에 다시 학생들을 받아서 2학기 다시 6개월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학생들이 4월 초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월세 3개월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2달치에 월세 한 달치 받았으니까 결국엔 3월달, 4월달, 5월달치에 월세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3개월, 6, 7, 8은 그냥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신입생 입주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대부분 입주를 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재택으로 됐는데 신입생들이 굳이 쉐어에 살면서 친구들 만날 수도 없는데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크기는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쉐어하우스는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거랑 조금 중복이 되긴 하는데 학생들을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중간에 사람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로 뭐 받겠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쏟는 에너지와 기존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만약 그 현재 코로나19의 사태가 1학기만이 아닌 2학기까지 장기화가 된다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도 퇴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2학기까지 됐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학기 전체를 재택으로 간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살아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퇴실할 겁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대부분의 쉐어하우스 운영자들은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집을 매매로 사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박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하대에서 보통 아파트로 쉐어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 정도 내고 100만 원 정도 내고 그 집을 빌려서 학생들한테 월세를 보통 200만 원 전후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럼 월마다 1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100만 원 정도를 내가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 근데 2학기 전체가 온라인화가 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 그 집에서 살까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한두 명 산다고 하면 뭐 1인당 30만 원씩 받는다 치면 뭐 60만 원 받겠지만 나머지 40만 원은 제가 박아야 되는 그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진짜 재수 없으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죠. 원래는 그 많은 학생들이 그 큰 아파트에 살면서 n분의 1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명한테 과연 너네 둘이 2분의 1씩 내라? 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그 많은 관리비를 둘이서 엠빵 한다고 만약에 하면 제가 볼 땐 퇴실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전대로 해서 이런 쉐어로 운영하는 부분은 정말 저보다 더 걱정되고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6개월 정도 마이너스가 되거나 평타, 그러니까 수익 없이 빵원으로 유지를 한다면 그 사업은 망한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투자한 돈은 있는데 월마다 수익이 없다면 정말 그거만큼 아무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이 필요한 거고 그 보증금 외에
그 집 안에 세팅하는 세팅비가 뭐 1,000만 원 전후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보통 뽑으려면 저희가 1년 정도를 만실로 운영을 해야지 그 돈을 뽑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이 남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얻은 게 없다 그러면 1년을 버린 게 돼버리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갔고 1년을 버리게 되면 이 사업의 그런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게 저희한테는 큰 위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6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되거나 빵원의 수익이 된다면 결국은 진짜로 1년 정도를 날리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시간을 날린다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학생들의 월세를 할인해 주면서 끝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좀 내가 수익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월세를 할인해 주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이 아닌 직장인을 지금부터라도 채우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면 2학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직장인들을 받는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기존 2개월치의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받을 필요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피해가 막대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지금 중소기업이나 어떤 그런 영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다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무급으로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무급으로 쉬고, 그러면 결국에 월급이 반토막 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지금 영리기업들은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버렸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생겼고요. 어떤 기업들은 지금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집들은 일주일 일하고 그 다음 주 일주일은 쉬라고 하고,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라고 한답니다. 우리 지금 이 사태가 정말 장기화될수록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많이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 월세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월세 받는 집들은 현재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월세 받는 걸로 지금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었잖아요. 이 쉐어하우스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언제 반짝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업에 올인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로 분산화를 시켜놔야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거에 조금 기대면서 그걸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월세 받던 집들이 다 나가고 쉐어하우스가 만실로 이제 사실 처음에 다 됐었던 부분이니까 올해 정말 만실로 이대로만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결국에 그만큼 수익이 또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구매 대행도 하고 있지만 구매 대행 그래도 거기에서 또 얻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쉐어하우스 준비하고 만약에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지금 시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시려면 학생 상대로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직장인 상대로 하는 거를 그나마 추천드리고, 만약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진짜 2학기는 무조건 피하시고, 정말 시작을 하신다면 내년에 하십시오. 내년 1학기를 준비해 보시고 올해 2학기 하면 제가 볼 때는 공실로 망할 가능성 제가 볼 때 한 90% 됩니다. 그 10%는 정말 노력해서 채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능성 거의 없고요. 저희도 2학기 때 공실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살고 있던 친구들 몇 빼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회사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학생들이 아닌 직장인들 위주로 조금 모집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정말 에어비앤비로 한번 돌려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지 2학기 때 조금 스트레스 안 받고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제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쉐어하우스랑 일반 월세랑 그다음에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저희를 보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십시오. 막상 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쉐어하우스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위기를 이번에 한번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주제라서 좀 길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많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저희는 쉐어하우스 사업 계속 운영해 나갈 거고 2학기가 아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울 쪽에 쉐어하우스를 한번 다시 만들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요. 조금이라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